음, 오늘은 저도 모르게 스스로 좀 갉아먹고 있었던 제 HSP 기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예민한 기질이라는 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잘 챙기고 눈치가 빨라서 사회생활을 잘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시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매일매일이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저처럼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나쁜 사람이나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으려고 정작 나 자신에게는 제일 나쁜 사람이 되어주고 있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평소에 주위 분들에게 참 친절하다, 항상 웃는 얼굴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들으시나요? 근데 물론 이제 본투비 원래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그게 진짜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버티기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라서 억지로 웃고 계신 건 아닌지 싶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 왔었고, HSP처럼 예민한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제 너무나 크기도 하고, 상대방이 주는 작은 자극에도 아주 깊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들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형적인 예스맨이었었어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저한테 실망하는 게 너무 무서웠었고, 항상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했었거든요. 물론 노력에 따라서 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른들의 표정이나 기분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게 저한테는 엄청 큰 압박과 부담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계속 그 틀 안에 가두기 시작했었어요. 너는 항상 올바른 사람이어야 돼. 너는 항상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해. 너는 사회가 원하는 정석적이고 평범한 사람이어야만 해. 솔직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맞으니까 넘어가더라도 세 번째는 진짜 저라는 사람의 성격과는 좀 완전히 좀 반대였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자유로운 걸 좋아하고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걸 좋아하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시도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가 바라는 평범한 틀에, 보편적인 틀에 저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이제 저를 갉아먹었던 잘못된 방법들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일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항상 잘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업무, 그리고 제 임무만큼은 늘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감이 일주일 뒤라고 한다면은 제 개인 시간을 갈아 넣어서라도 적어도 한 3일 전쯤에는 일을 다 끝내놓고 검토를 몇 번이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훨씬 더 집중하고 제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근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 다른 분의 도움 요청도 들어오고요. 갑작스럽게 내가 예상치 못한 업무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되거나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사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들도 충분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거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탁들이 오면은 온갖 생각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다 들거든요. 내가 이걸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쩌지?
나한테 서운해하면 어쩌지? 거절하고 나서 그 어색한 잠깐의 그 공기는 참 어쩔 줄 모르겠다. 상대방이 기분이 굳어지는 그 표정이 너무 무섭다. 저는 제 개인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려고 이제 일을 미친 듯이 당겨서 끝내놨었는데 정작 그렇게 만든 여유마저 남의 눈치를 보느라 다 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억지로 웃는 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전 스스로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웃으면서 네, 당연히 해드려야죠. 주세요. 하면서요. 결국 뭐 일정이나 시간, 감정은 다 희생되고 혼자 이제 집에 돌아와서나 아니면 밤에 혼자 있을 때 아,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만 했었어요. 남들 보면은 사실 지금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나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일, 중요도가 이제 높지 않은 일 같은 경우에는 잘 거절하거나 이제 밀어두거나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거절도 못하고 받아가면서 혼자 고통을 받고 또 받았으면서 그 사람의 기대에 완벽하게 이렇게 부응하지 못할까? 라고 하면서 계속 되뇌이고 혼자 괴로워져만 갔던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쓰는 사회적인 가면 같은 거예요. 저는 항상 누구에게나 편하고 착한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누구든지 간에 편하게 좀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영업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상대방의 기분이나 분위기, 그리고 몸짓 같은 게 저한테는 이제 너무 생생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그 모든 게 보일 때마다 아, 내가 저 기분에 다 맞춰줘야겠다. 그래야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뭔가를 얻어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압박감을 더 느꼈다라고 할까요? 보통의 같으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모임에 이제 나갔을 때 분위기 맞추기를 힘들어 하는데, 저는 고객이나 직장 동료를 만날 때에는 일반 지인이 아니라 어쨌든 사회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다가왔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제가 만나는 고객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만나기 전에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 이런 뉴스 주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봐야겠다. 그런데 문을 딱 열고 고객의 얼굴을 보는 순간 느낌이 와요. 아, 오늘 뭔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 보이시는데? 그럼 이제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를 못 꺼냅니다. 그래서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는 5분, 뭐 길게는 10분, 15분 동안 제가 준비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나 이야기들은 포기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걸 하면은 지금 상황에 맞을까? 아, 근데 또 아닌 것 같은데. 아, 어떤 이야기를 꺼내지? 하면서 결국 다 이제 포기하고 고객이 먼저 말을 꺼내도록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이제 뭐 본인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가기 시작하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내내 시시각각 변하는 표정을 살피면서 적절한 추임새와 맞장구를 치곤 합니다. 만나기 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제 모든 감각과 안테나를 풀 가동해서 에너지를 바닥까지 써버리는 거예요. 단 그 한 번의 만남에.
그리고 또 이제 회사나 모임에서 어색한 침묵이나 정적이 흐르는 거를 잘 견디지 못해가지고 제가 먼저 나서서 오버를 하거나 분위기를 띄우고 상대가 원하는 반응을 100%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친절한 사람이겠지만 정작 저는 에너지를 평소보다 아니면 제가 허용 가능한 수치보다 오버해서 쓰느라 돌아오는 길에는 완전하게 방전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아까 내가 대답을 좀 잘 못했나?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곱씹으면서 또 자책을 시작을 해요. 매일매일 배터리가 1% 남은 채로 충전기만 겨우 꽂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느낌이었던 거죠. 충전기를 아무리 꽂아도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1%인 채로 계속 유지가 되는 매일매일을 지내고 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밤새 계속되는 혼자만의 반성회 같은 것들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후회를 뭐 안 하는 게 있을까요? 모두 다 오늘은 뭐 어땠을까? 또 전에 있던 일 생각을 하고 나면서 후회를 다 하고 살지만 이제 저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별것도 아닌 일까지도 끌어안고 계속 후회를 하는 게 문제였어요.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하루를 보냅니다. 제가 출근해서 뭐 직원들하고 인사하고 회의하고 점심 먹고 소소하게 수다도 떱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말이 오가죠.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아니, 특히 이제 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말을 많이 하고 싶다가도, 괜히 이 말을 했다가 날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싶어서 말을 아끼게 돼요. 그러다 집에 오면, 낮에 뭐, 나누고 싶었던 뭐 대화들, 그리고 제가 짧게나마 던졌던 이야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대방의 아주 작은 표정 변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같이 있다가 이제 약간 평소와 다르게 딱딱하게 이제 변했던 말투 하나하나를 전부 다 다시 떠올립니다. 그럼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아까 실수한 게 있었나? 내가 무슨 보고를 놓쳤나?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혼자 온갖 소설을 써 내려가면서 깊어지는 밤만큼 우울감도 같이 밀려오곤 합니다. 사실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뭐 지나간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대개는 제가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는 95% 이상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그걸 알면서도 그 장면을 생생하게 곱씹으면서 거기에 또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내 개인의 일상, 내 개인의 시간하고 일, 업무, 직장들을 분리해서 쉬어줘야 되는데 그 끈을 놓지 못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하루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혹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하루하루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런 성향이 100% HSP라는 기질 때문만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성격 탓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훈련이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일할 때 마음속으로 이런 주문을 계속해서 외웁니다. 저 사람도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도 속으로는 누군가하고 싸우고 있을 것이다. 내가 굳이 그 사람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 없다. 나는 딱 내가 월급 받은 만큼의 일만 하면 된다. 업무 중에 문득 지칠 때마다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방어막을 좀 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사원증 있잖아요. 사원증 목걸이를 가지고 속된 말로 개목걸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실 이 목걸이 덕분에 우리가 돈을 벌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이 목걸이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항상 저는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노력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몰려오는 불안감과 두려움과 이런 걱정들은 뭐 이겨낼 수는 없겠죠. 완벽하게는. 하지만 노력이라도 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좀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서 내 머리를 쉬게 해줌으로써 좀 더 매끄럽고 좀 더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가 정작 나 자신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빽빽한 자극들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상과 취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주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여러분의 밤이 오늘은 부디 편안하고 고요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